안녕하세요. 벨라의 중국 일기의 벨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Q&A를 찍을 건데요. 왜 찍냐면 그냥 심심해서 찍어요. 오늘은 약간 허드레한 컨셉으로다가 자막도 안 쓰고 그냥 주절주절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귀찮으니까요. 일단 어제 질문을 받았는데 카테고리별로 분류는 안 하고 그냥 제가 순서대로 읽을게요. 일단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댓글을 받았고요. 인스타에도 받았거든요. 인스타는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써놓을게요. 여기 팔로우 해주세요. 여기 DM으로도 받았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서 중국에 살게 됐냐. 일단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제가 그때 승무원이 되고 싶었답니다. 지금 이렇게 살이 쪄서 조금 말하기 부끄러운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승무원은 제2외국어를 공부를 하면은 저가항공에서 좀 이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할까 중국어를 할까 하다가 그때 하필 그 동상이몽에 우효광 추자연 씨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남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왕 배울 거면 중국어를 배우자 해가지고 중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항공사 가고 싶은데 한한령 때문에 그 한국인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막 꿈꿔왔던 중국 라이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일단 가는 게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라도 가자 해서 아무 데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살게 됐어요. 남친이랑 결혼하게 되면 중국에서 쭉 살게 될까? 이거는 몰라요. 돈 많이 버는 데서 살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손잡고 한국 가는 거고 중국에서 떼부자 되면 중국에 살 거예요. 그리고 타국에 대한 두려움. 저 두려움이 없어요. 일단 제 성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성격이 NTV거든요. 그래서 딱히 계획성도 없고 약간 도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예인으로 치면 제시 같은 그런 성격이래요. 그리고 제가 조금 뇌를 빼고 다녀요. 그래서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타국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냥 재밌겠다? 어떤 마음가짐이어야지 외국에서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지. 저는 마음가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살 수 있어요. 일단 겁이 없어야 되고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뭔가 중국에 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 싶을 때 어차피 100세 시대인데 20살이면은 옛날로 치면은 옛날 한 50살, 40살까지 살았으니까 10살 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젊답니다. 그걸 생각하고 젊었을 때 다 해봐야지 하고 하면 돼요. 결혼하실 거죠? 이 질문 진짜 제가 올해 한 100번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이제 앞으로 댓글에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결혼은 저는 어떤 주의자냐면요. 1시간 뒤에 일도 모른다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1시간 뒤에 내가 막 밖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마트 가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좋아도 나중에 결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혼을 하실 건가요는 몰라요. 미래에 제가 알겠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신다면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돈 많이 벌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남친분 한국 오실 예정이 있나요? 제가 한국에서 벌어먹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백이 된다면 데리고 가겠습니다. 중국 생활 어떠신가요? 향수병 없으신가요? 이번에 있었거든요? 저번엔 없었어요. 왜냐면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가서 뭐 딱히 없었는데 이번에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향수병이 진짜 심하게 오더라고요. 막 갑자기 누워있는데 가족 생각나고 친구 생각나고 막 눈물이 찔찔찔찔 났어요. 하지만 뭐 극복해야죠. 뭐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일단 제가 중국에 친구가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조만간 춤학원을 끊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한국 여자다 하면서 K-pop 하면서 이게 친구를 사귀어봐야죠. 한국이 그리울 땐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저녁에는 무조건 제가 한식을 해 먹어요. 계속 중식만 먹으면은 중식도 맛있기는 한데 제가 먹던 맛이 아니니까 물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그냥 막 엄마 생각하고 그리고 엄마가 알려줬던 레시피 이런 거대로 음식해서 먹으면은 엄마 막 생각도 나고 좋아요. 중국 삶의 장단점 궁금합니다. 이거 많았어요. 장점은요, 일단 중국은 다 휴대폰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그게 되게 편해요. 카드 뭐 지갑 이런 거 안 들고 다니는 게. 제가 중국 갔다가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갔을 때 카드를 구라치고 3번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은 이게 중국어를 배워서 와가지고 중국 사람이랑 다 말이 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국은 넓잖아요. 한국도 서울, 부산 간에 사투리가 심한데 중국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중국이
그 남한 기준으로 뭐 98배인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엄청 심해요. 베이징에서 저희 집이 가깝다 해도 3시간 거리거든요, 차 타고. 그러면은 서울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 쓰는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된다는 게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럴 때는 보통화 써주세요 하면은 보통화 써주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써주려고 하는데 또 이제 보통화로 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럼 저는 그냥 응 해요, 그냥. 아, 그 다음 중국어 공부 방법. 이것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뭐, 제 전공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고, 저는 중국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고요. 그렇다고, 와! 벨라 영어도 잘하겠고 중국어도 잘하겠네?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는데, 이게 중국어를 하면서 영어가 퇴보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아는 단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가 애플이잖아요? 영어로? 그 중국어로 빙고예요. 내가 빙고를 알아. 그럼 사과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중국어 먼저 생각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중국어로 모르는 단어가 있어. 내가 만약에 빙고어를 몰라. 애플만 알아. 그럼 애플은 생각이 나요. 약간 그런 상태고. 그리고 외국인이랑 소통을 할 때, 이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국어가 생각나고, 영어로 가야 되는데, 한국어 생각나고, 그게 중국어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짜야지 영어가 생각나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영어를 잃었고요. 중국어는 애매하게 걸쳐진 상태고요.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저는 일단 학원에 등록했어요. 저는 집에서 공부할 의지가 없어요. 게으른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촌에 YBM이라는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소영 선생님, 백현정 선생님이라고 아주 좋으신 분이 있는데 진짜 제가 너무 애정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들이랑 제가 베이스부터 6급까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일단 3급까지는 유수영 선생님이랑 2달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고득점으로 당연히 합격을 했고요. 3급은 쉬워요. 그다음 4급도 거기서 이제 한 달 더 걸렸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백현정 선생님이랑 했고요. 그 다음에 5급은 2달 걸렸어요. 단어가 급수가 올라갈수록 거의 배수로 뛰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걸렸고 6급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빠이빠이 하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고 하다 말다 해가지고 1년 반? 걸려서 딴 것 같아요.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거의 1년 반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에 오기 전에 급해가지고 다시 백현정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6급 수업을 한 달 들었어요. 근데 6급 듣기 전에 단어를 일단 한 2바퀴를 돌리고 갔어요. 먼저.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언어는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 언어를 써서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어 공부할 때는 중국인 친구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오만 놈, 떼만 놈, 오만 여자인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클럽에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클럽에 가서 걔네랑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얘네랑 말이 더 잘 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 또 비밀이고 그리고 최강의 비법은 역시 연애죠. 전화를 강제로 하잖아요. 한 3시간을 떠들면은 내가 오늘 배웠던 단어를 써먹게 돼요. 그러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중국어 공부한다 하는 애들한테 다 알려주는 건데 이게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써서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제 주변에서 그렇게 외우는 사람들 봤는데 결국에 나중에 성조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외울 때 쓰면서 읽으면서 했어요. 계속 읽어요. 그냥 계속 읽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이게 몇 성이지? 생각을 안 해도 그 성조로 말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벨라님께서 중국에 처음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는 필수템. 필수템? 중국 돈. 휴대폰, 유심, 딱히 뭐 없는데요? 그냥 국내 여행 갈 때랑 똑같이 했는데? 마라탕 대 꼬바로우. 저 꼬바로우요. 마라탕을 한국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마라탕에 질려버렸어요. 중국 처음 여행 갈 때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저는 첫 여행을 상하이에 갔었거든요. 그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사람도 많고 대도시고 뭐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살면 다를 수도 있는데 전 그래서 상해를 일단 추천하고요. 그리고 칭다오에 간 적이 있는데 칭다오에 맥주 박물관이 있거든요. 칭다오 맥주 박물관.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은 입장료를 끊으면은 무슨 쿠폰을 줘요. 그 쿠폰이 이제 나올 때 그 칭다오 그 공장에서 갓 나온 원장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마셨는데 진짜 와 대박 내 인생에 이런 맥주가 있다니
전 예전에 맥주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진짜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박물관에 있는 원장 맥주를 막 캐리어 이만큼 싸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칭다오의 맥주 박물관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뭐 천진 베이징은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뭐 대도시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베이징이랑 상하이 비교하자면 전 상하이 갈 것 같아요. 약간 상하이는 젊은 애들이 놀기 좋고 클럽도 재밌고 뭐 디즈니랜드도 있고 막 쇼핑할 때도 많고, 베이징도 쇼핑할 때는 많지만 클럽도 있지만 좀 약간 역사적인 그런 관광지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알아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 야경이 가장 예뻤던 장소.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상해에 갔을 때 동방명주를 갔는데 그날 이렇게 비가 조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비에 이제 와이탄이 이렇게 탁 비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잊을 수가 없어. 내가 혼자 계속 영상 찍으면서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그때 야경이 진짜 예뻤고, 천진도 야경이 괜찮아요. 그리고 천진도 우리 엄마 왔을 때 데리고 갔었는데 진짜 엄마도 예쁘다고 했었어요. 중국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과 이건 진짜 쉽지 않다 하는 음식.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맞아, 왕포 따샤라고 있거든요. 약간 새우 허거 같은 건데 막 약간 허거도 아닌 것이 허거랑 비슷한데 약간 달달한 그런 탕에다가 막 새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우를 막 까먹어요. 그 다음에 그 물에다가 육수를 추가해가지고 허거처럼 이제 또 재료를 넣어서 먹는 건데, 저는 이거를 한국에서 차리면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차린 가게가 별로 없던데 중국 와보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그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너무 많아서 뽑기가 힘들고, 맛이 없었던 거는 못 먹겠다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굳이 찾지 않겠다 싶은 거는 그거 뭐지? 비단豆腐. 그거는 딱히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맛이 없진 않는데 그래요. 중국에 계시면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북경 허베이 쪽으로 취직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창조 직장 생활은 어떠신가요? 첫 직장이랑 같은 분야인가요? 제가 첫 직장이 약간 교직 그런 거였는데 즐겁기도 했고 참 좋았는데, 일단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몇 번 걸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랬고, 뭐 말도 순화하게 되고 자막도 막 세게 못 쓰겠고 그런데 지금 일반 사무직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훨씬 괜찮네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중국에는 그거 회사에서 낮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들은 넘어갈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굉장히 늦게 일어났고요. 늦게 일어나서 점심에 김치볶음밥을 먹고 동생이랑 영상통화를 1시간 때리다가 요가를 30분 하고 씻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영상을 찍어야겠다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일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밥 해먹고 자고, 주말에는 가끔씩 뭐 그냥 새로 연 그 상점에 데이트 갔다가 별게 없어요. 중국에서 학업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 꿈이 있어요. 중국에서 뭐 대학원 같은 거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학비가 부담스럽지 않을 때쯤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중국 나왔는데 내가 뭐 6급을 따도 뭐 해도 전공도 중국어랑 상관없고 유학 경험도 없으면은 한국에서 별로 안 쳐줄 것 같아서 대학원에 언젠가는 한번 다니고 싶습니다. 중국어 공부 시작을 단어부터 문법부터 궁금해요. 저는 학원에 다녔을 때 일단 상급 때 단어랑 문법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중국어 문법은 영어에 비해서는 엄청 쉬워요. 그래서 진짜 2달 만에 속성으로 하고 이제 그 뒤부터는 약간 심화하는 느낌? 그래서 그 2달 때 열심히 단어랑 같이 병행을 하면 돼요. 큰 게 없어요, 문법이.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때 한 거를 다 까먹어가지고 막 뒤고막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햄철면 한 개요. 한국 언제 와요? 한국은 이제 중국에서는 백신 맞고 한국 들어가면은 그 격리 안 해도 되는데 한국에서 중국 가면은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격리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한 3주를 호텔에 박혀 있었어요. 그게 너무 끔찍했어요. 2주는 괜찮은데 그 셋째 주 마지막에 호텔이 진짜 트라우마로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한국에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요. 그 격리를 못 할 것 같아서. 요즘 빠진 중국 최애 음료. 전 음료수를 잘 안 먹는데 그냥 맥주 쪽 좋아해요. 그 리온가 그거 있는데 그거 복숭아 맛 그거 좀 맛이 있어서 잘 먹고요. 그리고 칭따오의 원장 맥주를 좋아하는데 캔으로 잘 안 팔긴 하더라고요. 칭따오 지역 가면 엄청 많긴 한데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주절주절 떠들어 봤는데요. 그동안은 브이로그를 찍을 때마다 뭐 빨래랑 중국어를 하고 이러니까 저희 뭔가 그런 게 안 느껴지는? 저희 소울이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제가 편집도 허드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차라리 입을 터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 재미가 없어서 또 댓글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겠죠. 이 말의 뜻은 댓글 좀 많이 써달라는 뜻이고요. 뭐 아무튼 엄청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팔레이 위주의 뭐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이런 거 하면은 또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실 팔레이가 영상 찍는 걸 되게 싫어해요. 지 막 못생겼다고 살쪄 보인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되게 카메라만 찍으면 노잼 보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써주세요. 전 댓글 보는 재미에 살아요. 그럼 안녕.